4장으로 넘어가서 6번은 생명으로 과학으로 살아 들어온 자. 토마스 에디슨은 인간의 몸이 병원이고 실험실이고 동시에 연구소이다. 미래의 의사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약으로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양소로 질병을 예방할 것이다. 방법과 비법은 다르다. 방법은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러나 비법은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비법인 것이다. 고려청자의 푸른빛이 비색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12세기 중국 송나라의 사신인 서경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서 쓴 견본록인 선나봉사 고려도경에서 도자기로서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래에 더욱 세련되고 색택이 가히 일품이다라고 극찬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비색의 의미는 아직 정확하지 않으며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총새 날개의 푸르름에서 비유한 빛이 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누구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색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려청자의 빛이색 혹은 비색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고려청자의 제작 방법 자체가 비법이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가 고려청자도 13세기 이후부터는 점차 쇠퇴하면서 16세기 이후에는 제작 비법의 전수가 끊기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기란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네요. 고려청자가 그렇군요. 코카콜라의 비법 또한 마찬가지다. 콜라로 불리는 음료는 많지만 코카콜라의 비법은 오로지 창조자만이 알 수 있다. 1851년에 발행된 고려 보경선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모비딕을 고래를 잡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끝까지 읽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독파하기 힘든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진 하먼 멜빌의 모비딕을 끝까지 탐독한 독자는 그 고래는 잡을 수 없다고 정의할 것이다. 선장 A 허브는 고래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래를 잡는 비법은 모르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만 파멸시키지만 똑똑한 아기는 여러 사람을 파멸시키듯이 한쪽 다리를 잃은 선장의 불타는 목소심 때문에 향유 고래 모비딕과 싸우다가 배 위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등장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사라진다. 에이헤와 선장에 맞서며 피커드호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한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이 오늘날 스타벅스 커피로 우리 곁에 친숙하게 살아있는 것이 어쩌면 다행스러운 위로가 될지 모른다. 캡틴 에이허브는 고래를 잡는 비법을 모르는 똑똑한 악인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듯이 비법은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다. 이런 생명과학의 비법도 역시 그렇다. 이 말이죠. 죽을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다른 운동을 참 좋아한다. 승부사 기질도 있다. 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씩씩하게 달려서 1등이었을 정도다. 반칙으로 실격 처리되었지만 그래도 딸은 스스로 1등이었고 하루 종일 의기양양했다. 골프처럼 홀로 근성을 요하는 운동보다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겨루는 운동을 좋아한다. 태권도, 골프, 또 탁구, 축구, 또 테니스, 농구, 스키 레슨을 번갈아 받으며 선수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공부를 위해서 하나하나 포기하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수영이다. 신장의 열쇠를 노력과 승부에 대한 열정, 또 이 에너지로 버티면서 실력을 끌어올린 덕분에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국내 수영대회와 태국 방공회에서 열리는 국제학교 체육대회도 참가했다. 와우, 대단하게 잘 컸군요. 딸이 수영학원 한국인 선생님과 학교 체육 코치의 지도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국인 선생님은 매일 당일 기록으로 순위를 따져서 실력을 점검하며 기량을 키우는 상대 평가로 지도한다면은 국제학교 영국인 체육 코치는 개개인의 어제의 기록과 당일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의 실력을 키우는 절대 평가로 지도한다는 것이었다. 렉설의 비타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천년의 자원을 연구한 창조의 선봉이었다면 이것을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은
단약방이라는 제국한 핑계를 종식시켰다. 창조의 력서부터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진 것이 상승이성의 패러다임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은 배우와 감독의 자리가 역전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한다.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는 감독이 그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만 촬영이 시작되고 배우들이 몇 달 동안 각자 맡은 배역의 인물로 살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배우들이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이렇게 비타민 개발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랜 동안 과학을 통해서 만들고, 마치 고구마가 1600년 중엽에 일본을 통해서 조선에 처음에 들어왔지만은 재배법을 몰라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300여 년이 지난 1900년에서야 비로소 한반도 전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현대의학만이 진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곧 건강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수많은 오류가 있었고 오류는 수많은 목숨을 담보로 했다. 1900년 과학자들은 설탕을 인간이 만든 가짱관계 물질한 식품이라고 칭송했다. 절대 진리로 신봉한 주장이 100년 후에 만성질환의 배우가 되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직접 광고에 출연하여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만병의 중심에는 항상 흡연이 자리하고 있다. 20세기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진리는 확정되어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서 성장하는 생활이다. 성경 밖의 모든 진리는 생활이고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수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과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네요. 2016년 1월 암 진단을 받은 이의 집안에만 치과던 어느 날 아침에 타러 가는 범죄처럼 조용히 집을 나갔다. 갈 곳이 없는 나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사막 한가운데나 다름이 없었다. 시도도 나침반도 필요 없이 목적 없는 걸음 끝에서 영화 레버넌트 처음에서 들어온 자를 보았다. 영화를 본 뒤에 곧장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으로 갔다. 원작 소설도 영화와 같은 제목의 레버넌트였다. 나는 이튿날 이른 새벽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 소설이 1823년부터 1824년 사이에 미시시피 강의 지류인 미주리강 위에서 목표를 얻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던 신라를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에 탄복했다. 허플세와 휴 글래스 그리고 나의 동명상련에서 나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주인공 글래스가 아들의 정물 목도하고 복수를 위한 극한의 고비고비를 넘어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것은 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고의 기다림 끝에 얻은 딸의 행복을 나 스스로 조각낼 수 없었던 것도 나에게 죽을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였다. 살해야 할 이유보다도 죽을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생명과학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다. 나는 이때부터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다. 행복에 두고 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안에서 행복에 우선하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타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주어로 두고 나의 행복과 연결한다. 소유하기 위함이 아닌 필요를 따지고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행복함을 삶에 적용한다. 단단했던 마음들이 조각나고 그 박약한 분진들이 간몸에 드러난 바닥처럼 정신을 거칠게 만들었지만은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양력이라는 아빠로서의 의무를 뛰어넘는 죽어서도 결코 죽을 수 없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며 삶과 죽음으로 해편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나는 그것을 체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택했고 레버넌트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글래스처럼 생명의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다. 레버넌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화의 부제처럼 죽음에서 돌아온 자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의 이 과학을 통해서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너덜너덜한 몸으로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다. 현대의학이 기준하는 지표의 모든 항목을 충족시킨 그야말로 완벽한 몸체로 살아서 돌아왔다. 레버넌트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라면
유버넌트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이 과학으로 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 돌아온 나를 스스로 칭하는 말이다. 이 과학에 감사와 존경을 담은 동시에 이 과학으로 건강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존경이 담긴 존칭이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백세 꿈꾸는 동시에 함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결과보다 그 가치를 더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은 없다. 내 몸 안에서 하루 24시간 이 과학이 일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유버넌트가 된 것이다. 이 과학으로 하나를 특정해서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택되지 못한 것을 버렸다는 것이다. 집보다도 큰 문이 없듯이 내가 특정했던 이 과학보다 더 큰 건강의 도구가 없음을 나는 나의 몸을 통해서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되지 못한 것들을 사랑할 인류의 틈이 내 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네요.